자, 안녕하세요. 자, 봉이캘리 유기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캘리그래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번 첫째 시간에는 캘리그래피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요 지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상형 문자를 가지고 캘리그래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형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상형 문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석고문, 금문 이런 것들을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형 문자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이거 되게 그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서예로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처음 금문을 접할 때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상형 문자 자체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처음으로 문자화 되면서 나타난 글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상형 문자를 가지고 그 글자의 원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상형 문자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더 이미지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영상을 제작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의 형식이 우선 이 상형 문자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한번 보여주고, 요거를 가지고 캘리그래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붓을 운영을 해서 캘리그래피 쪽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예가들이 캘리그래피를 할 때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이 필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이 캘리그래피 쪽으로 표현할 때 그 기법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서예를 잘하니까 캘리그래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약간 바꾸고 저도 캘리그래피를 다른 데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서예 필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필법을, 캘리그래피 필법을 배우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진도를 나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 서예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한번 캘리그래피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상식을 벗어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생각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총 볼 글자는 상형 문자 18개예요. 이 18개 자형의 상형 문자를 가지고 캘리그래피 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유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이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다양한, 더욱더 멋있는 캘리그래피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이 없어요. 제가 주어드린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이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자, 반으로 나눠서 영상을 2번 올리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어서 그 다음날 바로 2번째 영상 올릴 테니까 자, 총 18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10개 상용문자 10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자, 2번째 영상은 이어서 나머지 8개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보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올리기가 힘들어요. 용량이 커가지고.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직접 제가 이제 쓰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색깔도 섞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준비가 됐으니까 자,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캘리그래피 상용문자 쓰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18개의 상용문자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 볼 거예요. 자, 글씨의 이 자형 자체가 재미있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 놓고 나중에 뭐 여기저기 좀 쓸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정각으로 어떤 재밌는 모양을 파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 상용 문자를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캡처 하나 해두세요. 자, 이제 자연에 관한 상용 문자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 자, 요 글자는 해를 의미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자, 요거는 쓰는 영상은 따로 없어요. 요런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획순만 제가 옆에 순서대로 넣어 놨습니다. 자, 보고 쓰실 분들은 요거 보고 자, 굵기와 어떤 여백 공간을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이 해로 어떻게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했나 먼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요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한 거를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그 해의 모양에서 옆에 빨간색 점으로 찍어줘서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 같은 느낌의 해를 그릴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붓터치를 다르게 이용을 해서 해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또 색이 안 들어가면 별로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색을 넣어서 다르게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해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돌려서 옆에 점을 찍는다든가 둘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도 하죠. 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생각이 얽매여 있고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선 걱정하지 말고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간단하게 날짜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이 날일자를 가지고 해를 어떻게 표현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해의 느낌, 우리가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한번 참고를 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우선 느낌 자체를 자, 방법은 똑같지만
자, 조금 더 속도가 있는 그런 획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에 간단하게 해 느낌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충분히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말고도 자, 다른 방법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느낌에서 완전히 조금 더 다른 그런 느낌으로 하나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을 좀 많이 써서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까맣게 했던 부분을 자, 빨간색으로 넣어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캘리그래피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번짐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물을 한번 떨어뜨려 주면 얘가 더 자연스럽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짐을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색을 넣을까 말까. 자, 색을 넣어서 해볼게요. 이제 주변에 해가 비치는 느낌을 넣어볼 겁니다. 자, 요런 방법은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자, 붓을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붓을 조금 펴서 자, 모아서 쓰는 게 아니고 물을 좀 빼서 이런 식으로 펴주고 자, 겉으로 느낌을 넣어주는 건데 자, 요런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종이를 돌려가면서 했을 때 더 잘 나오는데 카메라에 걸려서 잘 안 되네요. 허허. 자, 색을 써서 좀 다르게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날일자의 겉 테두리 부분을 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이 아니고, 자, 붓터치를 이용해서. 자, 붓을 갈라뜨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 동그랗게 겉 테두리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종이를 돌리면서 하면 더 편해요. 지금 제가 카메라 때문에 제한이 돼가지고 그걸 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붓끝이 가운데 들어가고 쭉 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자, 나리자의 겉 테두리 느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전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색이 너무 다 똑같으면은 많이 심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살짝 먹물을 섞여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번지는 느낌을 자, 물을 조금 넉넉하게 묻혀서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표현을 해 본 거예요. 자, 다음은 달 월자입니다. 자, 달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죠. 자, 쓰는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달을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해본다. 자, 라고 했을 때 우선 획을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그 보름달을 생각하면서 달월자를 동그랗게 만들어 본 그런 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선 자체도 좀 더 부드럽게 슉 빠지는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서 달의 이미지를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달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위에다가 달월자를 한번 겹쳐서 그려봤습니다. 자, 똥 모양으로 보면 자, 이제 달월자 자체에
자, 달의 색깔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다르게 달월자에 초승달의 이미지를 넣어보자. 그래서 초승달이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달월자 안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 의미로 긴 머리에 자, 머리끈을 묶고 있는 그런 달월자를 한번 그려봤고요. 써봤고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냥 딴 거보다 뭔가 해학적인 그런 느낌이 나서 그냥 재밌어서 하나 같이 올려봤습니다. 약간 달마도 같죠? 달마도는 그려본 적이 없는데. 자, 다음은 달월자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우선 그 서예적인 면을 조금 더 이쁜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탄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샥 돌아 나가는 느낌으로 달월자에 그 테두리 느낌을 넣어줘 보시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넣어주면, 자, 서예 금문자형의 달월자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전체 달월자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달월자니까 달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우선 달월자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그려보는데, 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조금 선이 달라집니다. 자, 조금 더 풍부해졌죠? 자, 겉에 라인은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 달을 넣어볼게요. 자, 초승달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만 들어가면 많이 느낌이 안 사니까 생명력을 넣어주겠습니다. 달을 약간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달월자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시켜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달월자가 들어갔지만, 자, 지금 달의 눈하고 입을 그려주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자, 지금은 조금 번질 수 있어요. 조금 덜 번질 때, 말랐을 때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달은 밤의 이미지죠. 밤에는 자는 느낌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달월자에 초승달이 잠을 자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해 봅니다. 자, 다르게 하나 더 표현을 해 볼게요. 자, 달월자에 여성의 이미지를 넣어볼 건데, 제가 좀 달 그림은 미리 좀 넣어놨어요. 조금 말라야 돼서. 자, 이 상태에서 전의 그림과 다른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긴 머리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자, 눈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쪽에 머리띠를 하나 살짝 넣어줘 볼게요. 긴 머리를 묶은 느낌. 그리고, 자, 여기에 살짝 발그레한 느낌의 느낌을 넣어주면 더욱더 여성적인 이미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불입니다. 불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 자, 쓰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써보실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느낌을 캘리그래피적으로 저는 첫 번째 약간 거친 그런 질감을 이용해서 불이 타오르는, 불이 이글이글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자, 포인트로 양옆에 있는 점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더 다르게 또 한번 가본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불화자의 앞에서 까맣게 표현했던 부분을 빨갛게 해주고, 똑같이 위에 점 두 개를 빨간 걸로 해주는데, 자, 밑에 어떻게 보면 불이 탈 수 있는 장작을 그냥 같이 넣어놨어요. 요거는 조금 많이 이미지화 된 건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표현을 해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맨 앞에 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자양으로, 자, 빨간색 그 불씨 같은 느낌이 많아졌죠. 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다음 불화자를 어떤 불의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자, 가장 기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자, 불의 강한 느낌을 표현을 해 보는 거죠. 자, 불에 갈라진 느낌과 이런 느낌을 많이 사용을 해서 불화자 모양이 들어있지만, 자, 불의 느낌이 들어있게. 자, 여기서 그냥 검은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색을 써서 표현을 해주면 같은 불화자 모양이지만 불이 이글이글 타는 느낌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자양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 불화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자, 동일하게 불화자 느낌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 보고요. 자, 여기에 아까 빨간 거 넣은 거 있죠? 그 느낌을 같이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아까는 크게 해서 두 개만 찍었다면, 자, 이번에는 좀 작게 해서 여러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또 카메라랑 싸우고 있네요. 카메라가 양보를 안 해줍니다, 저한테. 자, 이런 식으로 좀 크고 작고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도. 이 그림을 그릴 때 먹색을 잘 쓸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림의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빨간 것만 넣어도 되는데, 빨간 거 넣고 약간 더 다른 느낌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덜 말랐죠? 여기다가 노란색을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안 번진 것들이 같이 이 안에서 같이 번지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불화자를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물수입니다. 자, 물수를 쓰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나 쓰고 점을 위에서 두 개, 그리고 밑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수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볼까? 자, 우선 물수니까 좀 더 물에 흐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속도감을 내봤어요. 그리고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점 크기를 과감하게 다르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 점을 약간 물살 느낌으로 바꿔주면서, 자, 오른쪽 같은 자양이 나왔고,
자, 이 오른쪽 자행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고기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 물숫자는 뭐 가로로 써도 되고 세로로 써도 되고 대각선을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뭐 장어라고 하죠. 뭐 장어가 헤엄치고 그 옆에 이제 새끼들도 같이 따라 헤엄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물숫자에 넣어봤어요. 자, 물이라는 이미지 가지고는 뭐 그냥 색깔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사물을 이용해서 한번 물숫자를 캘리그래피 쪽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으로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물숫자입니다. 물숫자를 캘리그래피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우선 선을 부드럽게 바꿔보도록 하죠.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강조되고 부드러운 선을 넣어주면서 굵기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내줘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한 번에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그려보다 보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 생각이 났어요. 약간 장어 같은 느낌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장어예요. 자, 장어의 그런 부드러움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물고기 이미지를 넣어줘야죠. 자, 근데 지금 혼자 가면 장어가 혼자 가면 물숫자 모양이 안 나오니까, 자, 여기에 새끼들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붙는 새끼들에게도 생명력을 줘야죠. 장어가 조금 똥똥하게 됐네요.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생긴 거 모양만 장어죠?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눈 모양을 넣어줘서 지느러미도 살짝 넣어줘서, 자, 엄마는 눈을 좀 크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밝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르면 이 정도 색깔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물숫자도 이런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무 목자입니다. 자, 쓰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모양 그대로 나무의 모양을 형상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이걸로 캘리그래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나무 목자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무 가지, 나무 뿌리에서부터 둥치, 그리고 가지까지의 모양을 약간 더 그림적인 이미지를 추가를 시켜서 나무 목자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간다. 자, 그럼 이 틀에 조금 더 장가지를 많이 붙여주는 거죠. 이 장가지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그죠? 이파리를 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파리를 달아 봅니다. 자, 이미 이제 그림이 된 느낌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뒤에 직접 한번 쓰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 보세요. 자, 이번엔 나무 목자입니다. 자, 나무 목자의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나무의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목자의 느낌을 살려서 약간 비대칭의 느낌을 내주면서 나무 둥치의 느낌을 잘 살려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갈피를 이용해서 나무 목자지만 그림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캘리그래피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이미지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이 굵은 가지를 살려주고, 자, 조금 더 나무 이미지를 넣어 봅니다. 자, 이런 데도 한 번 더 뿌리가 나가 있는 느낌이면 조금 더 그림으로 느낌이 더 잘 살겠죠. 자, 이제 여기에 이파리를 넣어주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살겠죠. 여기서 조금 이런 게 조금 무리수예요. 느낌이 자, 이렇게 되면 많이 그림 형식으로 너무 많이 바뀌죠. 자, 이런 거는 예로 제가 들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그 정도로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색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화면이 좀 좁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색으로만 하는 것보다, 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번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색감이 이쁘죠. 자, 지금 번지네. 아니, 너무 비치네요. 자, 불 끄면 요 정도. 자, 마르면 조금 더 흐려져요. 그래서 나무 목자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매산자입니다. 자, 매산자를 쓰는 방법은 자, 가운데부터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요거 써볼 때는 우선 굵기 변화 잘 보고 붓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잘 살려서 써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자, 산의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산의 느낌을 약간 거친 질감을 이용해서 매산자의 모양을 이미지화 시켜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조금 넣어서 자, 가운데 매산자를 넣어주고 자, 주변에 더 많은 봉우리들을 약간 흐리게 배치를 해주면서 맨 밑에 가로선을 길게 쫙 뻗어줬죠.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많이 된 그림이 그 글씨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형 문자를 가지고 어떠한 캘리그래피적으로 이미지를 글씨 안에 넣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매산자예요. 매산자. 자, 매산자의 상형 문자에 이미지를 더 넣어본다. 자, 그럼 산의 이미지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산자의 자형이 들어가게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산의 느낌을 자, 넣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자, 그림 같은데 매산자의 느낌이 들어있는, 자, 그런 캘리그래피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조금 더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약간의 색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을 2가지 정도로 써서 이렇게 되면 그냥 먹으로만 썼을 때보다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구루 문자입니다. 자, 구루 문자는 온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면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자, 뭐 순서는 하나밖에 없죠. 한 번에 쭉 돌아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앞에 상형 문자처럼 약간 그런 굵고 막 굵기 변화 있고 하는 그런 색을 좀 더 부드럽고 이쁘게 바꿔줬어요, 선을.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 구름 문자를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구름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쓰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요 색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다음은 구름 문자예요. 자, 구름 문자의 자양을, 자, 구름 문자 쓰기도 힘들었는데 이걸 또 이미지를 어떻게 낼까? 자, 그럼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하늘의 구름 모양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이미지를 2개를 넣어서 반대로 이렇게 2개를 넣어줬을 때 상형 문자를 가지고 캘리그래피를 표현을 해보는 그런 좋은 예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저기 비를 표현한, 자, 가수 비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표현한 상형 문자입니다. 쓰는 순서 보시면, 자, 이런 순으로 쓰시면 돼요. 자, 점은 이제 무작위로 크기 변화를 주고 간격의 어떤 다른 부분을 계속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도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비우자를 하나만 딱 쓸 때는 조금 더 이거보다 정리를 돼야겠지만 어떤 큰 화면에 이 비우자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점점점 찍은 부분이 비가 내리는 느낌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상으로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비우자입니다. 자, 비우자는 비가 오는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비가 오는 전체적인 느낌을 어떤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자, 비가 떨어지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큰 어떤 화면 전체에 비 오는 느낌을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러한 형식으로도 이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동물의 상형 문자입니다. 재밌기는 이 동물 쪽 상형 문자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소입니다. 소. 자, 이거는 이제 소의 뿔 모양과 그 소의 머리 쪽 모양을 상용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는 순서는 요렇게. 자, 상형 문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박하고 재미나게 쓰는 부분이라 대칭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 위쪽 뿔하고 요 가운데 선을 봤을 때 왼쪽에 넓고 오른쪽에 좁고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제 요거를 상형 문자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는 제가 안 넣었어요. 뒤에 영상에 이제 이 상형 문자를 가지고 표현한 게 있어요. 요 이미지를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먼저 사진을 넣어 놨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 먹 번짐을 이용을 해서 이건 A4 용지에다 그려본 겁니다. 자, 이제 동물로 넘어왔는데요. 자, 소 우자를 가지고 자, 한번 소의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동물로 가면 동물의 형태가 거의 상형 문자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의 이미지가 이미 뭐 문자에 다 나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그림적으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의 느낌을 이제 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자, 소를 보면 머리 위쪽에 약간 이렇게 털 같은 느낌이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어요. 자, 요 느낌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문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뿔 부분 있죠, 뿔. 그 다음에 콧등으로 내려오는 느낌. 자, 여기는 코가 있겠죠. 그리고 자, 상형 문자에서는 하나로 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 이렇게 띄어서 소가 갖고 있는 느낌을, 소의 얼굴 느낌을 한번 넣어보는 그런 캘리그래피를 보여드렸습니다. 소는 좀 어렵네요. 자, 다음 글자는 양의 모양을 형성한 상형 문자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양의 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밑쪽이 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쓰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보면 양의 상형 문자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양을 정면에서 본다는 느낌으로 주변에 양털 느낌을 넣어줘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본 거를 자,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영상으로 할 때는 여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런 만큼은 퀄리티가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실게요. 자, 다음은 양양자예요. 자, 양양자는 하얀색으로 좀 그려주는 게 더 이쁠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그게 조금 제한이 되니까 이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뿔 느낌을 넣어줘 볼게요. 먹색을 살짝 써야겠네요. 뿔 느낌을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한 번 더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 쪽 부분을 완성을 해 봅니다. 자, 소하고 똑같이 자, 눈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자연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 이렇게 되면 뭐 문자하고 똑같죠?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털 느낌이 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주변을, 자, 이거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털 느낌을 넣어줍니다. 자,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빠지죠? 자, 요 안에까지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목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면 좋아요. 다 흐린 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한 데도 있고, 흐린 데도 있고. 어차피 살짝 지금 안 말랐기 때문에 번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잠깐만, 오래 걸리네, 이거. 저기 얼굴 부분은 많이 건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양을 정면에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담아서 표현을 해줘 봅니다. 이 복실복실한 느낌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줘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섞이는 게 좋다고 했죠? 자, 너무 같은 데로 계속 가지 않게. 자, 요런 느낌을 한번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여러 가지 표현을 더 해볼 수 있어요. 흰색을 조금 더 넣어줘서 얘들끼리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가운데 있는 양이 조금 약하죠? 그럴 때는 양 뿔에 있는 느낌을 살짝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조금 번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자, 뿔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해줘야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림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